학생부 종합 비교과 세특 작성법입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분들 두 분께 좀 더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입시 관련돼서는 정보가 너무나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대학 갈 때 수시와 정시가 있습니다. 수시 전형은 워낙 많습니다. 끝도 없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을 잘 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은 내신 성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 비교과 활동, 즉 외부 활동이나 동아리 같은 것들로 인해서 합격을 찾아가는 것이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단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목 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용어를 막 섞어 쓰기도 하고 저도 막 가끔 섞어서 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교과 활동입니다. 비교과 활동 말 그대로 교과, 즉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 국어, 영어 외 활동을 의미합니다. 외부 활동이나 동아리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좀 속물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과와 연관되는 이런 비교과 활동을 하시면 매우 유리합니다. 외부 활동을 하셔도요, 그런 걸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동아리도 활동에 있어서 좀 관련된 것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 캠프나 외부 활동, 공모전 등이 인터넷에 너무나 많습니다. 검색 좀 해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수시 쓸 때 이런 거 하나도 없는 학생이 대다수입니다. 장담하는데 한 90% 이상이거든요.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면은 정말 뭐 비용 드는 것도 아니고요. 가서 편하게 활동하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학기에 최소 1개 정도는 활동을 하시기를 권장드려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인공지능 학과면 인공지능 캠프, 인공지능 고급 캠프 쳐 보세요. 정말 많습니다. 널린 거가 이거거든요. 그럼 가서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아니요. 가서 배우시면 되고요. 다들 고등학생 중에 이걸 잘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애당초. 그러니까 그 어떤 명칭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나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편하게 갔다 올 수도 있으니까 꼭 좀 갔다 오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활동하고 나서 그냥 그 시간 날리지 마시고요. 보고서를 꼭 좀 작성을 해서 학교에 제출을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활동, 인공지능 캠프를 갖고 갔다 왔다. 그러면요,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학교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 내가 이걸 왜 갔다 왔는지, 그다음 활동의 기본 사항을 당연히 적으셔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서 어떤 곳 주관하에 했다. 활동 내용, 무슨 활동했으면 일정이 이래 했다. 이런 것도 다 적으셔야겠죠. 그래서 그 결과 내가 뭐 이런 걸 배웠고, 뭐 이런 활동을 했고, 뭐 이런 상을 탔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느낀 점, 거기서 있었던 특이사항 같은 것도 적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요약 같은 것도 좀 적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여기에 참여했는지 선생님한테 딱 전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과 활동에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약을 해서 적어주시면 서로 편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선생님은 그냥 이 보고서를 요약을 해서 딱 올리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이 의도로 적은 게 아닌데 이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한번 적어봤어요. 선생님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선생님들께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적어본 거기도 하고, 학생들은 요약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뭐 엘사에서 주관한 AI 청소년 캠프에 참여하여 인공지능 구현에 대한 몇월 언제까지 각종 기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으며 무슨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처한 문제에 대해서 모델링해서 이 기법으로 해결한 활동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근데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여기서 뭐 이렇게 "해결했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좀 이제 대학 입학을 보는 사람들 교수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또 이런 교수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쓰셔야 돼요. 이런 문제를 뭐뭐와 같은 방식으로 모델링, 뭐 수학적 모델링을 하였고 뭘 사용해서 해결하였다.
뭐 그 과정에서 뭐가 어려웠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자세히 적으셔야 됩니다. 그럼 대충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이래야지 이 한 문장이 그 퀄리티를 훨씬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로 뭘 탔습니다. 이런 얘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활동을 하냐면 제가 항상 자소서나 이런 거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기도 한데 제일 안 좋은 어떤 문장 같은 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좋아했고." 이런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머리를 열어 봅니까? 뇌파를 탐지해 봅니까? 그래서 도파민을 막 재봐요? 이런 뭔가를 증명하려면요 반드시 서류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 활동을 통해서 뭘 익히며 뭐뭐가 되고 싶은 역량을 했다.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살짝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후에 "이런 걸 더 연구해 보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쓰면은 깔끔합니다. 요 정도 길이면 좀 적당하고 이렇게 써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 적으시겠지만 이런 좀 추가 내용을 적어 봤습니다. 그다음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입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세특이라고도 흔히 합니다. 그래서 요게 교과 활동하고 좀 관련이 있어야 돼요. 물론 교과 활동하고 벗어나서 외부 활동이랑도 연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말이 애매합니다. 하지만 어떤 정의 자체는 교과 활동하고 연관이 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수학을 했다. 그럼 수학의 무슨 과목에서 수행 평가 수행 평가를 했을 때 그 수행 평가를 이렇게 연관지어서 제출하면은 이런 거에 적는 것을 우리가 세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희망 전공학과하고 쪼금 연관을 지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보통은 학교 수행 평가하고 관련이 깊겠죠. 물론 외부 활동을 갖고 오셔도 됩니다. 아니면 학교 내에서 이렇게 활동이 있는 거를 세특으로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희망 과목과 전혀 상관없다고 해도 연관을 시켜서 제출하시면 좋아요. 뭐 너무 억지를 부리면 안 됩니다. 너무 억지인 것 같으면 그냥 하시되 연관이 될 것 같으면 연관을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있는 과목이라면 심화 내용을 탐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수행 평가가 많겠죠. 뭐 수원의 어떤 챕터와 관련된 심화 보고서를 작성하라. 이런 수행 평가가 나왔다고 했을 때 나는 인공지능을 희망한다. 그러면은 수원에서의 삼각함수를 딱 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럼 삼각함수 중에 이제 풀이의 변환이 이제 삼각함수를 이용하게 돼요. 그런데 인공지능을 좀 찾아보시다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 대학원생도 잘 못하는 거예요. 풀이의 변환을 통해서 원래 그냥 시계열 데이터가 아니라 이 풀이의 변환을 통한 주파수 데이터로 인공지능을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그러면은 삼각함수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쭉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고 삼각함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셔야 되며 인공지능이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물론 엄청난 보고서나 논문을 쓸 수는 없습니다. 워낙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걸 시도해 봤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 봤다. 이런 게 되게 귀엽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당연히 오 이런 노력이 대단해. 이게 되게 좋게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 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인제 아마 선생님이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뭐 학생 교과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죠. 수행 평가니까. 삼각함수의 주기성과 풀이의 변화의 원리를 탐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기존 시계열 데이터를 풀이의 변환으로 주파수 데이터로 변환하여 인공지능에 많이 쓰인 줄 알고 실제 계산을 실행하였으며 어떤 예제를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해 보기도 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대학에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직접 해 봐야 됩니다. 어디 그 나무 위키에서 쫙 긁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손으로 간단한 예제라도 풀어 보시고 제일 좋은 건 시뮬레이션으로 구현을 해 보는 겁니다. 우와 시뮬레이션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봤거나 아니면 어떤 간단한 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해 봤거나 이런 것도 다 시뮬레이션입니다. 꼭 이것까지 해 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러면은 이 정도를 해야지 이제 대학에서 "이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인공지능의 흥미를 갖고 심화 내용을 현재 교과와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현을 해 보면서 적용 가능함을 학습하였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확실합니다. 아주 좋게 볼 것 같고요. 이런 걸 좀 추천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수시할 때 부탁인데 "나는 뭐 교과만 팔 거야."
이러지 마세요. 여러 가지 고려해 보시고 '난 뭐 정시만 팔 거야.'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분들께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점입니다. 여러분들 진로는 좀 빨리빨리 찾으시기를 좀 권장드려요. 진로를 학생들이 언제 찾아요? 수능 끝나고 찾습니다, 보통. 그때 가서 대학 학과를 찾으려고 하니까 대학 생활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30-40 대에서 후회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좀 유지하세요. 뭐 선생님한테 뭐 "이거 잘 써 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애정과 더불어 조언과 질타를 해줄 수 있는 존재를 만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애정을 가진 존재만 만나거나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분들을 질타하는 존재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선생님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로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이면서도 애정 어리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게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너무나 과대하게 여러분들을 생각하거나 과소평가를 여러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성을 잃고 진로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이 참 좋은 어떤 척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스러움을 좀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 나가셔야 돼요. 이런 걸 떠먹여 주는 시간은 이제 지납니다. 중학교까지예요. 아유, 아직 고등학생은 학생인데 맞아요. 학생은 보호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그럼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수시 쓸 때 아무런 스펙이 없을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찾아 나서셔야 되고 이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세요, 계속. 그리고 여러분들 알아보시고 쫓아다니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배수진은 옳지 않습니다. 부탁인데 나 이거 할 거야. 나 이 과목 포기할 거야. 이런 행동은 좀 하지 마세요. 나 정시로만 갈 거야. 이런 건 되게 정말 안 좋은 방법입니다. 항상 사람은 도망갈 구석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원하는 바를 좀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보고서에서도 썼다시피 이런 걸 좀 민망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이런 과를 가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선생님께도 계속 어필을 하시고 보고서에도 쓰셔야 됩니다. 아주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아까 찾아 나서라고 하셨죠? 내가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서 그 진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지금 유행인지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대략적으로라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강력한 적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싸움을 한다고 쳐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정말 덩치도 크고 싸움 잘하는 사람하고 그냥 싸우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집니다. 싸워도 져요. 근데 그나마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한 부분을 노리고 거기만 물어뜯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들겨 맞던 아프던 거기만 물어뜯는 겁니다. 그냥 물고 놓지 마세요. 잘근잘근 씹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뛰어나서 뭐 다 1등급 뜨고 이런 천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어떤 학과든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과를 정하시고 그것만을 노력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만.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원래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훨씬 높은데 여러분들의 희망 전공 가실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소위 오타쿠스럽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정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연말에 노세요. 친구들하고 어울려 노시면 좋습니다. 다만 그 노는 가운데서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꼭 좀 생각해 보시고 선생님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세요. 내가 뭐가 좀 적절할 것 같다. 선생님이 보시기에 난 어때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또 친구들하고도 얘기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들 조언을 얻고 하루빨리 진로를 얻으세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벌써 결정하냐?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비슷했어요. 예전에 저 학생일 때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25살 때 너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연도별로 아주 객관적이며 구체적으로 구성 안 돼 있으면은 너는 45살 때 아무것도 못 이뤘을 거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잔인하잖아. 25살이면 갓 군대 갔다 와갖고 이때인데 대학 입학하자마자 군대 갔다고 해도
어떻게 그때 구체적으로 내 꿈이 다 정해지지?"라고 할 텐데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어 꿈이 넓은 건 좋습니다. 꿈이 많은 거는. 근데 이런 게 거꾸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할 수 있다라는 건요. 다 될 수 있다는 거는 거꾸로 말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물 박사가 정말 인생을 후회 많이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꼭 좀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대입을 대학 입시를 기원합니다.